이 탄핵 정국에서 보면 2030 또 젊은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는 점도 특징으로 꼽히는데 특히 20대 여성 참여가 많았습니다. 시사하는 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?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그 친구 3명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안국역 근처죠. 거기에서 그 은박지 담요하고 네. 침낭에서 쌀쌀하게. 밤을 새고 네. 이제 지냈다는 얘기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네.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은 뭐 그 전에 작년 12월 3일부터도 눈 올 때도 있었던 내용이어서 그 얘기는 그냥 비슷한 거보다 했는데 네. 거기에서 제가 오히려 제 귀에 가장 걸어왔던 부분은 왜 거기에서 밤을 새웠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탄원서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크진 않은데 거기에서 자는 모습을 CCTV가 자신들을 잡을 수 있고 그 잡은 모습을 탄핵 심판관들이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을 네. 이렇게 우리 20대 아니면은 우리 청년 세대가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겠다고 좀 수줍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 모습을 보면서 그 20대들이 아직 막 전체적으로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정치관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제가 예단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 예. 오히려 바라보는 내용 자체가 이 법과 상식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 잡아보길 바란다라는 저는 오히려 그 진정성 있는 멘트가 오히려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. 예. 저희는 뭐 언론인이고 이제 뉴스 앵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탄핵 정부에서 보면 저는 좀 놀라웠던 점들이 MZ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대학 내에서 이제 찬반 집회를 따로 열었어요. 그만큼 뭐 기존에 이제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아니면 이 계엄 정국에서 과거를 경험했던 뭐 40, 50대 운동권들은 아니 쟤네들이 왜 저러지? 그런 생각도 가질 법도 한데 또한 반대로 보면은 보수 쪽 우파는 대부분 노인들 아니냐, 65세 어르신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니냐, 뭐 또 이런 일각의 편견도 있었고 이런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갈등 얘기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세대라든가 노인 세대한테 더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물론 이제 특정 드라마긴 한데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뭐 드라마로 얘기해도 될까요? 그렇죠. 뭐. 폭삭 속았수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그게 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입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답답한 것도 많을 겁니다. 근데 그분들이 그 세대에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누구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들이 틀렸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. 예.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. 예.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부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식 언론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오히려 노인들에 대한 반감을 젊은 세대한테 주입을 시켜서 그 젊은 세대가 그 전철이라든가 버스를 탔을 때 노인들한테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마치 그분들에 대한 그 태극기 어르신들에 대한 반감으로 아예 뭐 양보도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비하되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. 아까 지금 얘기하신 20대 대학생들 얘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인터뷰에 참여했던 학생들 얘기들처럼 그 학생들의 눈은 솔직히 굉장히 정확하고 이게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네. 그 눈에서 저희 어른들이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큰 거지 그 학생들의 눈이라든가 또 일부 노인들의 얘기를 전체 노인으로 얘기로 그 와전시킨다는 그렇죠. 거는 저 가장 위험한 예.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외신 보도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습니다. 과거로 좀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, 좀 창피한 느낌들 우리 국민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 저희 OBS도 마찬가지였고 대다수의 방송들이 그 22분이죠. 23분 그때 파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환호하는 그림을 맨 먼저 보여줬는데 네.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언론사의 역할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보면은 그건 한쪽에 이제 또 승리나 아니면 환호고 반대쪽에 이게 물론 비교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그게 왜 처음에 보여주는 장면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외신 얘기를 하셨으니까 BBC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과거에 2004년도에 거리 응원이라든가 그 길거리에서 환호했던 그걸로 빗대서 얘기는 했지만 네. 그때랑 오늘의 그 환호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안타까운 환호 혹은 전 슬픈 환호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. 그게 이제 그 환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외신들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영국 언론하고 미국 언론이나 아니면 또
이런 그 북미 언론이라든가 여러 언론사에서 하는 보도 방식을 보면 약간 그 전에 한국이 위험한 나라가 극복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는 나라다라는 뉘앙스로 나가는 네. 부분을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거는 뭐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뭐 오늘 오전에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계속 이 관련 뉴스들이 나올 테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마도 또 다른 이슈와 이야기들 갈등들이 시작되겠죠. 현장에서 두 기자들이 또 발빠르게 취재해 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김대희 이훈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